이재명 대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목이 아픈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랐대요. 굉장히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자작극이냐 어쩌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던데 자작극은 이런 데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때 그 김모 씨, 저 이름도 아는데 57년 김모 씨가 조금만 뭐라도 그게 뭐 이제 그 흉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그런데 제가 그 압수수색 영장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장 보면은 그 흉기가 그렇게 이제 칼이나 이런 흉기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믿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목을 갖다가 공격당하는 것은 자작극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할 그게 아니고 뭐 배를 찔렸다든지 뭐 다리를 찔렸다든지 팔을 찔렸다든지 이런 거는 뭐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연기하겠다,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게 맞는 말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장동. 대장동이 언제냐? 1월 23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이 원래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느냐? 1월 9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습당했으니까, 피고인이 피습당했으니까 재판할 수 있나 해가지고 그 담당 재판부가 이 대장동 재판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담당 재판부가 뭘 했냐면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판 준비 기일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공판 준비 기일을 하지? 뭐 추가로 기소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공판 준비 기일이 언제다라고 딱 뜨길래.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그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은 안 나가도 되거든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가면 되는데, 판사님이 이제 생각을 갖다 한 거예요. 피습당하고 그랬는데 재판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나가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재판장이 누구냐? 김동연 부장판사인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마님 사정 다 봐주면 그럼 재판을 언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면 그때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다른 그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뭐 정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들 쫙 있거든요. 증인부터 일단 쭉 진행을 하겠다, 나중에 그 증인 조사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을 며칠로 잡았느냐? 1월 22일로 잡았어요. 그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게,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지 않았으면은 벌어졌을 재판이 무슨 재판이냐? 대장동 재판은 1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1월 9일 재판을 2주를 늦춘 거죠. 그래서 1월 9일에다가 2주니까 14일이잖아요. 14를 갖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일. 그러니까 23일부터는 대장동 재판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 못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증교사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은 세 가지인데, 공직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강규태 부장이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났어. 재판을 하든 말든 이제 본인은 나는 이제 나가서 난 자유야, 난 프리해, 이러고 있으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이 총선 전에 나올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동 재판도 대장동만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위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만하다. 뭐 하나만한 아니지만 뭐 지금 하나, 뭐 1년 나중에 하나, 뭐 다음 달에 하나, 어차피 재판 결과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세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재판이 뭐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위증교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동 재판 관련해 가지고 원래 기일이 1월 9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죄 관련된 기일은 언제였느냐? 1월 8일이었어요. 대장동보다 하루가 빨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동 재판하고 위증교사죄하고 재판부가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이 대장동, 위례 쌍방울 아니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다 하는데 추가로 뭘 합니까? 위증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위증교사를 이 대장동 재판에 포함시키느냐 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죄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있습니까? 김진성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동 재판에 위증교사까지 이렇게 딱 포함이 돼버리면은 김진성 씨는 1심 판결 나오는 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떤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천천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아니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김진성 입장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앙지방법원장이 그다음에 수석부장 판사가 이 사건을 또 나한테 덮어 씌워도 그럼 이거 병합하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장이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대장동하고 붙여버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창훈, 강규태 못지않은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판사다라고 비판을 받았을 건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위증교사죄는 분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9일이 대장동이었는데 이게 1월 23일로 잡혔으면 1월 8일이었던 위증교사죄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1월 22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2일에 재판 날짜를 공판 날짜를 김동연 부장이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위증교사죄만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1월 23일에 재판에 나갔을 거예요. 안 나갔을 이유가 없지. 안 나갔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이게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재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위증교사죄 재판 나가기 싫다라는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사 출신 국회의원 누가 있습니까? 이름도 고명하신 안철수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의학적인 근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공판을 안철수 의원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나?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셨다라고 들었던 것도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MBA 하셨나? 부인 사모님이 미국에서 로스쿨 나온 건 제가 확실한 것 같고 확실히 서울대 의대 부부시니까 진짜 공부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따님들도 따님 한 분 있잖아요. 안설인가? 따님도 공부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아주 촉망받는 학자래매. 어찌됐든지 간에 안철수 의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승기 교수예요. 왜냐하면 민승기 교수가 이재명 대표의 주치의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무도 있죠. 지금 선거가 90일도 안 남았어요.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아주 치명상 입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빨리 회복되어야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1당 야당의 대표로서 빨리 당무에 복귀해야지. 두 번째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아야 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복귀를 갖다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잘하는 부산대병원을 내버려 두고 굳이 더 잘한다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전 뭘로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그렇지. 부산대병원도 잘하겠지만
더 잘하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돼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당무에도 복귀하고 재판에도 복귀해야지. 뭐 그런 명분이 있으면 뭐 그러면 뭐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헬기를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헬기 얘기 또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부산에 소방청에 119 응급 헬기가 2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대 중에 한 대는 낡았대. 그래가지고 한 대는 잘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부터 서울대병원까지 두두두두두두 타고 간 헬기가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진짜로 거의 유일한 119 응급 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진짜 1월 2일에 다치지 않은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때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산에서 뭐 낙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크게 다치셨으면 헬기 이용 못 하셨을 뻔했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헬기는 끝까지 반대지만 그다음 부산대 병원에서 한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제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서울대 병원 간 거는 빨리 회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그 일념에서다. 내가 공인으로서 내가 일당 대표고 내가 피고인인데 중범죄를 정했다라고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기소된 피고인인데 빨리 해서 내가 뭐 혐의를 벗든 아니면 뭐 징역을 뭐 유죄를 받든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다라고 하면 이해를 갖다가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가가지고요. 회복이 빨랐잖아요. 확실히 그거 보고 야 서울대 병원이 잘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습당한 게 언제입니까? 1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이미 1월 5일에 민승기 교수라고 하는 주치의가 그때쯤 막 나와가지고 뭐 부산대병원에 뭐 전원 요청 있고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수술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쉬운 수술도 아니고 뭐 장담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민승기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월 5일 날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현재 식사도 잘하시고, 뭐 밥 잘 먹으면 좋은 거지. 저도 밥 잘 먹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도 잘하시고 1월 5일에 민승기 교수가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치의일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회진하면서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그냥 뭐 그런 일반 환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환자니까 뭐 주치의가 여러 번 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승기 교수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 많이 했겠지. 근데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 다쳤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뭐 기도나 이런 데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민승기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월 8일인가 퇴원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서 이제 토를 갖다 달긴 했어요. 뭐 여기 이제 그때 민승기 교수님은 자상이라고 그랬는데 자상이기 때문에 뭐 알지 못한 후유증이 재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앞에 행간으로 뭘 봤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서울대 의대 교수잖아. 내가 서울대에서 의학 박사도 받았잖아. 그다음 뭐 서울대에서 의학 박사 받는다고 뭐 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시켜줍니까? 거의 뭐 서울대에서 탑을 갖다가 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울대 의대 교수야. 그러니까 내가 잘 이게 뭐 꼬맸는지 수술을 했는지 뭐 어쨌든 이거 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잘 회복됐어. 그러니까 퇴원까지 시켰지. 1월 5일까지는 괜찮다가 1월 6일, 7일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1월 8일에 퇴원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1월 8일에 사실 이런 건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뭐 영상 같은 거 아까 돌직구에서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이렇게 또 연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퇴원하면서 정치는 증오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증오고 대결이고 전쟁인데 뭐 이런 거 종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안 살려줬는데 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잘 되시길 전 바랬는데 저는 진짜 손가락 까딱한 게 하나도 없고 남은 생 국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가 됩시다. 부산에도 감사하고 서울대 병원에도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하기 전이나 1월 10일에 퇴원을 1월 10일에 했어요. 1월 10일에 퇴원했을 때나 저는 그 뭐 말씀하시는 거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그런데 지금 어디가 지금 왜 퇴원하고 나가지고 뭐 누가 여기를 뭐 이렇게 잘못 건드렸나? 뭐 여사님이 뭐 잘못 건드렸나?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 주치의가 내가 잘해가지고 식사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고 퇴원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면 서울대 의대는 뭐가 됩니까? 서울대병원은 뭐가 됩니까? 아니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어가지고 퇴원까지 시켜줬는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제 말도 못하겠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시 민승기 교수님은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진료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힘든 상황인가,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인을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월 2일인데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5일이잖아요. 거의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부산대병원에서 있으면 벌써 됐을 것 같은데 왜 서울대병원에서 했습니까? 저는 그거 진짜 납득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재판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사 피고인을요. 저도 이제 재판 벌써 이제 변호사 된 지 20몇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재판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사재판은 피고인은 아예 나갈 필요도 없고 피고는 나갈 필요도 없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요. 피고인은 말 안 해도 돼요. 말하기 힘들면 그러면 말 안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뭐 그 재판장이 김동연 부장이 그 이재명 피고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서 재판장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말은 누가 하느냐?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재판에서 말은 누가 하느냐?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선임한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서울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도 서울대에서 받고 재판도 변호인 선임하는 걸 보니까 핵심적인 변호인들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부장판사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등검사장 이런 분들만 선임해가지고 저기 검찰청 갈 때는 박준택 변호사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시험도 일찍 붙고 고등검사장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형사 재판할 때에는 뭐 김종근 변호사 뭐 누구 해가지고 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부장판사까지 한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하고는 좀 레벨우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을 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재판 나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준교사 재판은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때는 이제 김진성 씨 나와가지고 김진성 피고인 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피고인의 변호사 누굽니까? 배승희 변호사잖아요. 배승희 변호사도 잘못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나 억울하다 그렇게 할 말이 있을 테니까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수기로 본인 이야기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필담으로 거기 뭐 김 변호사는 이 변호사한테 그냥 써가지고 요거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키워드만 몇 개 이야기하면 척하면 삼천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변호사가 그 저보다도 더 그 연수원 빨리 졸업한 그 수료한 변호사니까 법조인 생활 한 25년 한 사람들이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데도 아니고 위증교사죄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이 재판은 늘리지 마세요. 꼭 그 출석해가지고 이 재판 빨리 받아가지고 법에 엄정한 그 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꾸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법꾸라지.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 늘리고 하는 거는 지난번 단식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단식 아니었으면 공직선거법 재판 지금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단식은 뭐 본인의 의지였고 이 피습당한 거는 본인의 이제 큰 뭐 사고고 아주 저도 안타깝고 그렇게 안 된 일이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그 상태상 이 정도 재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피습을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재판도 아니고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을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야말로 다른 말도 아니고 법꾸라지란 말이 정확하게 부합되는 들어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재판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제1호 공약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면서 성남시 의료원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정체성 나의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성남시 의료원이 2020년 7월 28일에 개원을 했는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은 2003년, 2004년부터 성남시 병원, 성남 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